2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창원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고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의 파행이 예고됩니다. 반대측 소통위원 대다수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공론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을 비롯한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밀양 나노유가 국가산업단지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창원 태봉고에서 특별한 공개 수업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알리는 수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창원의 한 도로를 건너던 8살 아이를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아이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는데요. 경찰이 뺑소니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때 한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져 나갑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씨가 8살 B군을 차로 치었습니다. B군은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옆에 사고 났다 싶어서 옆에 쳐다보니까 가게 앞쪽에 아이가 쓰러져 있길래 설마 우리 애인가 싶어서 뛰어갔는데 우리 애더라고요. A씨는 B군의 상태만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달아났습니다. 꽝 소리만 듣고 도망간다 그 소리만 들리죠. 뺑소니범은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이곳 공장 밀집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한 달짜리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10시 반쯤 인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했습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대포 차량을 이용한 용의자 특정을 하지 못해 출국 금지 조치도 못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금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검거된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절차상 피의자 송환까지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경을 헤매던 B군은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가 이번엔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반대측 소통위원회 대다수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공론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기간을 2달 연장하며 고비를 넘는 듯 했던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가 결국 파행을 맞게 됐습니다. 반대측 6명의 소통협의회 대표 중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공정성과 대표성이 없는 공론화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의 비율과 반대측 1명의 대표만 참여한 공론화 진행 등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꼽았습니다. 정당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는 수기 과정과 오직 결과 도출만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계속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상인들은 모두 공론화 중단과 과정 무효화를 위해 총궐기 집회를 지속적으로 중단 선언까지 갈등의 원인은 시민참여단 비율이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도출될 결론이 뻔하다는 입장인 반대측. 반대측은 찬성, 반대, 유보 입장의 참여단 1대 1대 1의 비율을 요구했지만 공론화위는 표본조사 비율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공론화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측의 재참여는 수용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 측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시민과 약속한 공론화 일정을 더 이상 연기할 명분과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19일 220명 시민 참여단이 결정되면 다음 달 2일 공고한 발표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2주. 반대 측 불참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창원의 첫 공론화가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나노는 그리스어로 아주 작다는 뜻인데요. 머리카락 두께 5만 분의 1이 기본 단위인 나노 기술은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밀양을 비롯한 경남이 나노 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노의 3D 기술을 입힌 보안 필름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체 로고가 보입니다. 또 다른 필름에는 홀로그램을 입혔습니다. 지폐의 위 변조나 짝퉁 브랜드 로고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품과 가품을 손쉽게 구분하는 3D 보안 기술을 개발한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밀양에 자리를 잡고 한국조폐공사, 한국전기연구원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상용화에 한창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지켜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과 국내의 대형 화장품 및 이런 업체에 우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나노 산업. 바로 이곳 밀양 부북면에 약 100여 곳의 나노 소재 전문 업체가 오는 2021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로 나노 산업을 내세우는 밀양은 나노 혁신 클러스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클러스터의 핵심인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이미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나노융합 연구단지는 완공된 상황. 이제 얼마나 많은 기업을 산단에 유치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6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나노 국가산단 부지의 40%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 유치단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완공과 함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0,000명가량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밀양. 한국의 나노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기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알고 또 평화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인지하기 위해 열린 자리인데요. 태봉고등학교에서 열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그 특별한 수업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일까? 일제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 가운데 유일한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의 얀 할머니 이야기까지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별로 의견을 나눕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역사 왜곡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공개 수업 현장입니다. 또 어떤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살았는지 그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미래에 더 알리고 저희도 그냥 매체로 가볍게 접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부분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나 강제징용 그런 역사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공식 교육 과정이 아닌 사회적 현안을 가르치는 계기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데 경남에서는 태봉고를 비롯해 다음 달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기 수업이 이어집니다. 특히 태봉고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기무라 히데오 씨와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심지어는 우리도 일본처럼 이제 복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과 침략이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한편 태봉고는 이달 중순부터를 일본군 위안부 기림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과 소녀상합 사진 콘테스트, 배지 판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이 놀이와 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키우고 또 건강한 자연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바로 이런 곳일 것 같습니다.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온몸으로 물놀이를 즐깁니다. 투명판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켠에선 물총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실 내 자리 잡은 그물 놀이방의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온 듯 그물에 몸을 맡기며 신나게 놀이에 참여합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돼 2,600여 명의 유아들이 다녀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이 9월 19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특히 자연과 교감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3층 규모의 실내 체험 놀이터와 숲속마당, 열매마당, 모래마당 등으로 꾸려진 실외 놀이터 등 안에서 또 밖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놀이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 교육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놀이와 꿈,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놀이꿈터라는 애칭이 붙은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224명의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데 10월까지 모든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놀이와 쉼이 강조되는 유아 교육 방향이 곳곳에 묻어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남해안 적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적조주의보가 처음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경남과 전남 남해안에 양식어류 220만 마리가 폐사해 3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통영과 남해에서 양식어류 200만 마리 가깝게 폐사하는 등 경남 남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선박 1,300여 척과 인력 3,100여 명을 동원해 10,000톤이 넘는 황토를 살포하고 19일에는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올해 첫 긴급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경남 지역은 주말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km 해상에서 중심 최대 풍속 초속 18m의 소형 태풍인 타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수온이 높은 해상을 지나며 남해상에 접근하는 시점에 강도와 크기 모두 중형급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의 앞부분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남 지역은 토요일부터 비가 시작될 걸로 보이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의령군의회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명철 부의장이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령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거창구는 지난 17일 군의회에서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19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거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현재 정해진 장소에 구치소를 건립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과 거창 내에서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 중 택이라는 방식입니다. 주민투표는 다음 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전투표, 16일은 본투표로 진행됩니다.
제9회 청마 꽃들 축제가 오는 27일까지 거제 둔덕면 방아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청마 꽃들 축제는 청마 유치환의 고향인 둔덕면 방아마을에서 열리는 가을꽃 축제로 12만 제곱미터에 펼쳐진 코스모스가 장관을 연출해 거제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청마 꽃들 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봄부터 축제를 위한 준비를 함께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19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상생협의회 소재 부품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소재 부품팀에는 수요 공급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협회 등 39개 기업 기관이 참여했으며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도내 핵심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합천의 한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나면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합천 가야면의 한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86살 권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화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전 10시 20분 평화경제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10시 반 제6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우수기관을 방문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7시 20분 2019 김해 문화재 야행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50분 2019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10시 반 의령문화원 문화가족 연수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7일부터 22일까지 초청을 받아 몽골을 방문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남지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내려오며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거창과 함안은 12도까지 떨어져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창원 26도, 함안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 중인데요. 점차 제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하며 이번 주말 경남에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해동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꺼운 빨래와 세차는 미뤄두시는 편이 좋겠고요. 태풍 링링이 물러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